경제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네. 사실상 뭐 부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SBS 없어지나요? 네. 에? SBS 이제 없어지나?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지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SBS가 버티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다른 지방 언론들 뿐만 아니라 군소 건설사들이 쥐고 있던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싸그리 날아가게 될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 올 들어서 자진 폐업 신고 건수가 벌써 8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당좌 거래가 정지되면서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이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언제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인 상황이라고 치면 나머지 중소건설사들이나 지방건설사들은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용직 노동자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노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전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가다 하시던 분들, 일용직 하시던 분들이 이미 이 업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사람 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영 같은 데다가 벌써 수십조를 꼬라 박아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롯데건설은 소리 없이 도와줬습니다. GS는 그냥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 거래 중지까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쏟아부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황렬이가 아무리 이 태영을 죽이지 마라, SBS를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어줘라고 얘기를 해도 이걸 더 이상 밀어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얘들이 성의 있게 뭔가 준비를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워크아웃 상태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잠정적인 부도가 난 상태에서 정리를 법원한테, 공기관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자산과 부채를 비롯한 모든 장부와 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팔라면 파시고, 버릴라면 버리시고, 딴 데다가 주식으로 해갖고, 날리실 건 날리시고, 맘대로 하세요 하고 딱 내놔야 됩니다. 근데 태영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오늘 또 오늘 또 어음 돌아와. 오늘 또 만기 돌아와. 이거 은행에서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니까 자구책을 안 내요. 이렇게 하니까 은행이 버티다 해서 아니 이러다가는 은행도 넘어가겠다 싶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SBS한테 자구책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구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워크아웃을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 거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 자구책이 보통 워크아웃 일어나고 나면 한 달 안에 이루어졌어요. 지난달에 이미 2월 달에 이 워크아웃 관련한 그 자구책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발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계획이 잡히는 날이 4월 11일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4월 11일로 예정됐던 그 기업 개선 계획은 이 의결은 또 미뤄졌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4월 11일 가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SBS를. 끝났다. 그러기 때문에 SBS도 날리는데, 태영도 날리는데, 지방에 무슨 호반건설이니 뭐니 이런 언론사들 두세 개씩 갖고 있고, 신문사들 갖고 있고, 지역 방송국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정부가 살려줄 능력이나 성의가 있겠냐고. 4월 11일 되면 200석도 못 얻어서 이제 탄핵을 언제 당할지 레임덕에 빠져버리는데 그때 가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언론사들이. 이 언론 기레기들이 개혁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갔는데 이미 굶어 죽어서 다 부도나 있는 거야. 이제부터 4월 11일이 지나면.
결국은 이 역할을 누가 했다? 태영이 해낸 거예요. 태영이 혼자서 건설사들 자체의 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이제 앞으로 공중파 보지 마요. 그리고 케이블 TV 봐요. 케이블 TV.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그 케이블 채널들 있잖아요. 네. 특히나 뉴스 채널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도 채널 같은 대기업이 소유를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디어들을 예를 들어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신고제로 바꿔버렸어요. 방송 규제 완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재벌들은 말이죠. 돈만 있으면 YTN도 살 수 있고 연합뉴스도 살 수 있고 아예 이 채널들을 다 살 수 있어요. 아휴.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공중파 방송들도 자동으로 연달아서 넘어오는 걸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 방송 규제 완화 방안이 뭐가 있냐? 유료 방송 재허가 재승인 제재를 재승인 요구하는 걸 폐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 그다음 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그다음에 케이블, IPTV, 일반 PP 요거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쉽게 말해서 새 번호를 받든 다른 번호를 그리고 사든 맘 놓고 돈만 있으면 내가 방송국을 사갖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네요. 그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을 10조 원에서 GDP에 연동하도록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 같이 개명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요거 신문하고 뉴스통신 케이블, 그 지역 케이블이죠. 지역하고 위성 IPTV 요거 지분 제한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돈 있는 애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일부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사들인 기업들이 얘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거지. 삼성이나 SK가 그동안은 대기업이라서 이런 사업, 뉴스 사업에 진출을 못했는데,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이거를 정부, 야당하고 협의도 안 거친 상황에서 이 엄청난 그 법안들을, 이거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제 맘 놓고 방송국을 해라고 이걸 풀어놔 버렸다는 거죠. 삼성 뉴스 나오겠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삼성뉴스에는 삼성전자 광고만 계속 붙을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대기업들 오히려 이익이야. 옛날에는 되지도 않은 IPTV에 공중파에 70% 광고료를 줘가면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이제 삼성이 예를 들어 무슨, 관광 TV를 관광 TV를 사갖고 신라 호텔 찍어서 만들고 신라 호텔 광고 붙이고, 아니 뭐 그냥 SBS 사면 되지 뭐. 아, 그렇지. SBS도 이제 누군가한테 넘어가겠지만 독점해서는 안 판다고 할 테니까. 그리고 분명히 관광 채널인데 관광 채널에서 국내 정치 뉴스도 막 송출하고 하는 거야.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종류의 대기업들 위주의 방송사 독식이 일어나게 되면 자본과 미디어가 결합돼 버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제대로 된 뉴스를 받게 될 가능성은 더 없어졌다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방송 개혁인데 조금 자본주의적인 개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방 신문사들, 지방 지역 케이블 TV들, 지방의 무슨 뭐 광주 방송이니 뭐 대전 방송이 이런 것들 다 주인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진짜 공정한 언론이나 민영 어떤 그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운영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대기업들이 이걸 다 사들여서 미디어까지 독식하는 세상으로 윤석열이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개혁하기 전에 내가 팔아치울 거야. 이거를 실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근데 아마 보도 채널이나 종편은 아마 그거 허가해주는 사람만 할 수 있게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 그거 없어진다니까. 이제 앞으로 아니 MBN이 원래 뉴스 하겠다고 만든 채널이 아니에요. 채널 A가 뉴스 하겠다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 아니 종편은 이제 보도 기능이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종편이 4개가 그래서 된 거고. 이런 케이블 TV 안에서 처음에는 날씨만 알려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단신으로 해갖고 자기들 하고 싶은 내용들을 띄워 올린다니까? 그럼 그게 미디어가 되는 거야. 하긴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죠. 그 전에 뭐 그 종교 방송이라든지 교통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보도나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는데 JTBC도 뭐. 뉴스 하기 위해서 만든 언론사 아니었어. 오락 채널로 만든 거였어. 아니 그거는 이제 종편은 보도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원래는 뭐에 주력하느냐를 보자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아니 종편은 또 그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막 있어. 보도도 해야 되고 어린이 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심사하는 게 재승인 심사고요. 그거 잘 지켜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나오는데 신고제가 아니던 거를 신고제로 바꿨다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유효기간, 그러니까 제어가 재승인 유효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오늘 뉴스 브리핑 이게 최근 뉴스가 안 올라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뉴스 브리핑 올라온 걸 보면요. 이거 어디 갔지? 정부의 친재벌 미디어 정책이라 그래갖고 방송 소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와 제어가 규정을 폐지하고 허가 등록제를 등록 신고제로 완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빼놓은 거야. 실제적으로 허가 등록제를 등록 신고제로 완화했다니까. 그래서 100% 소유는 못하지만 지분 소유를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종편 TV나 YTV, 케이블 TV 안에 있는 거를 100%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본 투자를 해갖고 대주주 지분 내지는 그 주요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주주들을 얼마든지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해놨다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아니 100%라야 말 들어? 30%라도 최대 주주 내지는 역량 있는 주주면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사 세울 수 있는 거 그 지분대로. 이제 사실상 미디어는 완전 돈 있는 애들한테 먹힌 거예요. 이제 공정성 따위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니까. 아무튼 언제는 기대했으니까. 이 모든 거는 4월 11일 날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가. 다 뒤집어야 됩니다. 현재 개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겨야 돼. 199석 갖고는 안 돼. 200석을 채워야 돼, 반드시. 라고 하는 각오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직들을 일찍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야, 이직이라면 부끄러우면서 왜 이직하고 다니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